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엑시텍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여생을 보낼 생각으로 힘들게 영주권 따서 왔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시 한국에 들어가려 한다. 상황이 나빠져서 한국에 눌러 앉게 되면 어쩌나 싶어 찾아보다 보니 국적 포기세라는 걸 알게 됐다. 저는 자산 조건에서 전 세계에 있는 부동산 예금 다 넣어야 한다면 커트라인 살짝 넘겨 국적 포기세 납부 대상이 될 것 같다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해하는 내용은 시민권 영주권 포기자의 전 세계 모든 재산 중에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국적 포기 전날에 시장 가격으로 처분한 것으로 가정하여 양도 차익을 산출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양도 차익에서 면제 금액인 73만 7천 불을 차감한다. 그래서 남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해당 자산이요. 보유 1년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한 10에서 37% 단기 양도소득세율. 그리고 해당 자산이 1년 초과된 보유 기간일 경우에는 장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라고 이해하신다는 거죠. 뭐 오버롤 전체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주르륵 하시는 거예요. 자, 엑시텍스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다루게 되는 건데요. 다른 영상, 뭐 이런 영상들, 요거 말고도 따로 뭐 여러 있습니다만, 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부분들로서. 내용이요. 영주권과 시민권을 포기할 때 세금을 납부해야만 포기가 된다더라 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쪽 저쪽으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얘기한 걸 통해서 알게 되는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상 영주권, 시민권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거 포기하려고 했더니 세금이 엑시텍스가 있다고 이게 도대체 뭐지? 나도 이거 부과받는 거 아니야? 포기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기우인 경우도 또한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냐라는 건데요.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왜 이런 제도가 나왔냐라는 거죠. 내용인즉슨 내가 그냥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부과받는 세금이 아니고요. 앞서 질문하신 분이 잘 이해하신 것처럼 마치 내가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왜 이게 나오냐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면 월드와이드 인컴택스예요. 내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소득을 어디에서 내건 간에 나는 미국에서 과세를 부담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나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외국세 공제라든가 뭐 등등을 통해서 내가 최소화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미국 세법이라는 것이 월드와이드 인컴택스라는 거죠. 미국이 아니어도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벌었어도 당신이 미국인이니까 더 나아가서요. 주소득세까지 따지면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인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나 미국 사람 안 할래. 그렇죠? 나 이만큼 지금 돈 번 거 있고 좀 있으면 나 이거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야, 내가 미국인이었을 때 팔면 마침 예를 들어 그 해당 자산이요. 뭐 저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어떤 나라에 있는 자산이라고 예를 들어 쳐요. 어떤 섬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굉장히 큰 양도소득이 있는데 이거 내가 미국 사람만 아니면 이거 세금 하나도 안 내. 난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기 먼 나라에 있는데도 그 해당 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인데도 내가 소득을 미국에다가 세금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오케이 그럼 나 됐어. 뭐 더 바랄 게 뭐 있어. 나 미국 더 이상 신분 포기할래 라고 하면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미국 법은 이제 또한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가는 거죠. 이러한 배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오케이, look, 당신 미국인 신분 포기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당신이 그와 같은 자산을 사고 그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당신은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인의 프리빌리지, 미국인의 특권을 써서 그러한 혜택을 보게 된 거다. 그러니 국적 포기하는 건 좋은데 포기하기 전에 그만큼 올라간 자산 가치에 대해서 당신이 소득세 내세요. 이거예요. 소득세 토하고 나면 그럼 포기하게 해줄게. 이 컨셉인 거죠. 뭐 동의 여부를 떠나서 어쨌거나 이해는 되는 거죠. 아, 이러한 어떤 thought process를 통해서 이 법이 나온 거구나라는 그 배경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나올 말은 따라서 무조건 발생한 세금이 아니다. 왜? 언제 발생하냐? 내가 그만큼의 appreciate 된 그런 자산이 있어야 세금이 나올 것이다. 내가 예컨대 현금 자산이 100억이 있어요. 1000억이 있어요. 그죠? 10 밀리언 있고 뭐 1억 불이 있어도 내가 현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엑시텍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 현금은 그 자체로 마켓 밸류인 거잖아요. 자산 가치의 어떤 양도세라는 것이 발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현금 뭐 100억 팔아가지고 100억 받으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뭐 양도세도 없을 것이고 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부동산 내가 10억 주고 산 거를 100억에 팔았을 때 90억만큼의 양도소득이 나온다는 것과 다른 컨셉이죠. 그러니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산 가치가 올라간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또한 모두에게 해당되는 세금도 아니다. 이건 뭐냐면 covered expat이라고 하는데요. 조건이 뭐 3개 있습니다만 그거 오늘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거기에 해당이 돼야만 내가 가진 자산, 보통의 경우는 내가 보유한 자산 기준으로 순자산 가액이 200만 불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 엑스텍스의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뭐 내가 트러스트를 쓴다거나 해서 나의 자산, 나의 그 해당 자산 가치를 낮춤으로써 covered expat, 이 엑스텍스가 부과되는 그 대상이 되는 그 카테고리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엑스텍스인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을 다 배경을 갖고 이해해서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는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다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가 되겠죠. 자, 그럼 이분의 질문 볼까요? 대자산가, 아까 얘기했던 covered expat인데요. 기준이 전 세계 순자산. 여기에 401k나 소셜연금, 한국의 국민연금도 포함인가요? 예, 포함입니다. 전 세계 자산이에요. 월드와이드 에셋이 200만 불 이상이냐라는 걸 따지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은 포기일 당시 보유 중인 부동산 주식만 계산하나요? 한국의 부동산도 포함일까요? 네, 월드와이드 에셋을 시가평가하는 겁니다. 만약 국적 포기일 훨씬 전에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 예금만 있고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이 없으니 국적 포기세액이 0이 될까요? 바로 그 얘기죠. 없죠. 내가 자산의 어떤 과소로부터 엑스텍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의 네이처, 캐릭터에 따라서 결정된다. 자, 4번 포기일 당시 시장가격 200만 불, 예상 차익이 50만 불. 그 말은 아마 150만 불과 200만 불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73만 7천 미만이니 역시 포기세 면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80만 불이라면 63만에 대해서만 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국적 포기세 부과액 계산 시에 전 세계 재산을 모두 계산에 넣어야 할까? 뭐 맞긴 한데요. 자산 가치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결국 양도세를 계산한다는 것은 현금과 예금 보유액은 불가능하잖아요. unrealized된 어떤 양도소득이라는 것이 소득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현금, 예금 보유액도 포함해야 된다면 어떤 세율을 그러니까 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현금화를 했을 때 세금을 냈겠죠. 미국 신분에서.